네, 최성욱의 취업톡. 네, 최성욱 팀장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강의입니다. 첫 번째 강의, 이노베이션 계열.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에너지 계열이에요. 그래서 뭐 배터리까지 이제 약간 같이 가는데, 그래서 굉장히 계열사가 되게 많죠. 근데 문항이 똑같습니다. 요번에 하반기.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계열에 제가 일단은 이 하반기 자소서 문항 분석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공고를 아셔야 되겠죠? 아, 오늘 10시 마감인가 보네요. 그래도 4, 5시간 전에는 마감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니까 오늘 이거 방송 들으신 분들은 좀 박차를 가해서 아마 이미 쓰셨을 것 같은데 수정할 사항은 없는지 아니면 최 팀장님이 얘기한 거랑 약간 느낌이 다른데 해서 바꿀지 말지 뭐 본인의 자유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정답은 없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이 지금 요번에 보면 그래도 꽤 문과 계통을 굉장히 많이 뽑아요. 이 SK 업소는 뭐 전원 엔지니어 쪽이긴 하지만 보면 문과 계통을 좀 많이 뽑는 편입니다. 물론 TO는 적을 거예요. 네. 제가 2023년 하반기 전망을 한 그 클립을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제 강의. 뭐 똑같이 가고 있죠. 공고는 많이 뜨는데 합격은 쉽지 않은 학점을 보지 않고.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학점 인플레가 너무 심해서 학점을 보는 비중을 확 줄였습니다. 대부분의 그룹들이. 그래서 뭐 4.0이 넘고 올 A인데 뭐 서류에서 탈락하는 이런 친구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죠. 뭐 뻔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학벌도 과거보다 좀 덜 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말이 따르르 새지 않게 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일단 상반기 거, 지난 시즌 거 가져왔어요. 이거랑 문항이 다르죠. 보면은 원래 상반기 1번 문항은 이 지원 분야 전문성 향상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뭐 시간 투입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문구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문구가 약간 바뀌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역시 본인이 생각하시는 행복은 뭐고 뭐 해서 하반기 문구가 좀 바뀌었고요. 뭐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 두 문항이었거든요. 상반기에는. 하반기에는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잘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지원 분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시간 투입, 몰입도 향상, 방식의 변화, 결과물 중 사실 확인에 가능한 내용 중심으로 해서 남들과 차별화된 활동 및 노력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였는데 요번에는 지원 분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본인이 노력한 남들과가 빠졌어요. 네. 차별화된 활동과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이게 문항 끝이야. 앞에는 지난 시즌에는 뭐 이런 디테일이 막 들어가 있었는데 이걸 빼고요. 지원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한 차별화된 활동과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가이드로 그걸 뺐습니다. 전문성의 구체적 영역, 투입 시간 및 방법과 과정, 그리고 전문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경험을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잘 드러나 서술하시오. 딱 봐도 뭐죠? 지원 분야 뭡니까? 여러분들의 지원 직무, 지원 계열사.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본인이 무엇을 했냐. 딱 봐도 뭡니까? 직무핏이죠, 직무핏. 예, 직무에 어울리느냐. 아마 제 강의를 옛날부터 정주행한 친구들은 이 개념 알 거예요. 직무핏의 개념. 지금 자소서를 쓸 때는 문항별로 쓰면 안 되고요. 전체를 먼저 읽고 전체 작전을 짠 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막 뒤죽박죽 되거나 한쪽에 너무 몰리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제 문항 파악만 먼저 같이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건 뭡니까? 직무핏 문항입니다. 직무 역량을 묻는 문항. 자, 그리고 두 번째. 익숙한 환경이냐 분야가 아닌 새로운 분야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던 경험 또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특별한 도전,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세요. 자, 이 문항은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SK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새로 나온 문항이란 말이에요. 뭐냐면 SK MS 이따 보여드릴 건데 거기에는 폐기라는 문항이 있고요. 혁신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폐기와 혁신. 그래서 기존의 것들을 깰 줄 아는 사람을 원해요. SK에선. 그래서 기존의 것들을 깨고 이건 것들을 도전하거나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 문항입니다. 폐기와 혁신 문항이에요. 그래서 이건 핏입니다. SK MS에 나와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인지 보려고 하는 문항이에요. 자, SK 좀 이따 이제 3번 문항 볼게요. 좀 이따가 같이 또 말할 게 있어서 3번. 아까 행복 문항이 다시 나왔죠? 조금 디테일은 바뀌었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이고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나 방법과 함께 회사는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서술해 주세요. 제가 아까 초입에도 말씀드렸지만 SKMS를 안 읽으면 이걸 단순하게 행복? 뭐야 SKS? SK?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SKMS 좀 이따 저랑 같이 읽으면 이거 왜 물어보는지 또 보일 겁니다. 눈에 확연히 보여요. 아, 이래서 행복이라는 걸 묻는구나. 역시 조직핀 문항입니다. 여러분들 SK그룹에 요 날개 달린 요 CI 아세요? 컴퍼니 아이덴티티 모양. 이게 바로 행복 날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행복 날개. 그리고 고객의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광고에서도 썼었거든요, 과거에. SKMS에 왜 그런지가 나와 있고요. 이 얘기는 뭐죠? 조직핀 문항이에요, 역시. 자, 그러면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기소개서 쓸 때 SK그룹뿐만 아니라 각각 이런 문항 의도부터 파악하시는 거예요. 전체 보조. 그냥 뭐 자소설닷컴 들어가셔서 1번부터 그냥 막 쓰는 게 아닙니다. 복부 타고 공고 보시고 그다음에 직무 분석 들어가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 세 가지 문항을 보는 거예요. 그럼 1번 문항 뭐였죠? 직무 핏. 2번 문항 뭐였습니까? 조직 핏. 3번 문항 뭐였죠? 조직 핏.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항이 없죠? 다른 계열사에 있는 문항이 없습니다. 뭐죠? 바로 SK그룹은 지원 동기 문항이 없어요. 회사 지원 동기 문항이 없습니다. 산업 지원 동기 문항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분의 뭐 성장 과정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딱 1번 직무 핏, 2번 혁신, 폐기, 3번 조직 핏, 행복. 이렇게 세 가지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핏한지 따져보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왜 SK에서 이 세 문항을 물어본 걸로 조직핏을 우리 회사에 맞는지를 따지는지를 SKMS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SKMS를 읽지 않으면 자기소개서 방향 산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저랑 한번 같이 볼게요. 기억하면서 갑시다. 지금 문항 1번 문항이 뭐였죠? 자, 요거 그 전문성 문항. 2번 분야 뭐죠? 새로운 분야 영역. 그래서 팩이나 혁신 문항이라고 했죠. 3번 행복 키워드. 자, 그러면 SKMS를 제가 이거는 저작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URL sk.com입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요거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SKMS라고 치면 이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요 사이트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전문복이 있죠. 뭐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어요. 전문보기도 있고 만화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문보기를 들어가시면 이거는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면접 가실 때도 SK 그 면접 가시면 100% 이거 검증 들어갑니다. 이 SKMS에 대한 항목들을 검증하는 걸로 이 모든 전형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면접도. 그래서 지난 연도죠. 작년에 제가 SK텔레콤을 3명을 입사를 시켰는데 저랑 같이 지도했던 친구들이 전부 다 저는 이거 기준으로 해서 자기소개서부터 면접 지도까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합격을 하는 거죠. 원데이 면접에서도 SK텔레콤 다 이거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하죠. 면접, 예, 평가센터법. 자, 이걸 누르면 이게 나와요. SKMS라는 게 나오고요. 여기서 한번 제가 SKMS 책을 잘 보면 여기 뒤에 백그라운드에 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뒤에 뭐죠? 글자 보이세요, 여러분들? 해피니스. 소름. 행복이라고 나와 있어. SK그룹에 이런 SK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맨 백그라운드는 행복이야. 해피니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갑자기 뜬금없이 행복이 나온 게 아니에요. SK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저도 뭐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 왜 하세요? 직장 왜 다니세요? 행복하려고. 일에서 재미도 느끼고, 뭔가 보람이 있으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해피니스를 뒤집어 놨네요. 자, 보면 경영 이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철학이자 방법론. SK의 철학이야. 철학. 그래서 첫 번째가 뭐죠? 여기 보면 근본 SKMS 개정판의 이유가 나와 있어요. 구성원 지속 가능 SK 경영의 지향점이 뭡니까? 지속 가능한 구성원의 행복이야. 소름. 행복이란 키워드 또 나왔죠. 자, 그다음에 우리의 철학이다 방법론이 VWB가 뭐냐면 발론티얼리 발론티얼리 윌링리 브레인 인게이지먼트에서 자발적 의욕적 두뇌 활동이에요. 네. 그래서 자발적 의욕적 두뇌 활동 이것도 잘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면접 가면 나옵니다. 그리고 슈펙스가 슈퍼 엑설런트의 약자야. 또 최고 수준의 목표. 요거 그래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추구하는 거예요. 슈펙스. 그래서 이 키워드들 요 세 줄에 나와 있는 게 SK그룹의 자기소개서 문항이 전부야. 행복. 뭐 나왔죠? 그다음에 목표 설정. 뭐 이런 거. 자발적 의욕적.
이런 거. 자, 그리고 여기 또 나옵니다. 행복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자발적 의욕적으로 슈펙스를 추구할 거고 이는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를 반영해 구성원 행복을 하고 아울러 구성원이 행복 경영의 주체임을 확보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지속 가능하려면 이해관계자의 행복 역시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보니까 감 오지 않으세요? 야, 이래서 SK 이노계열에서 행복이라는 걸 물어봤구나.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통해서 지지를 얻을 거 구성원 행복의 지속 가능성은 높아질 거다. 우리 모두 행복 경영의 주체다. 자, 2020년도에 개정하면서 이런 키워드를 썼다는 거예요. 자, SK 지금 이노 계열 쓰는 친구들 감 오세요? 왜 행복 문항이 등장했는지? SK의 정신이에요. 추구하는 가치는 경영을 하는 이유야. 자, 그래서 심지어 제가 이제 좀 이따가 한번 볼게요.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여기서 찾아볼게요. 그러면 요 13페이지 그 57번이 나와요. 그쵸? 여기도 목차에도 나오고요. SK에서 함께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SK와 함께하는 구성원 SK가 만들어가는 행복이 커질 수 있으므로. 자, 여기 보면 구성원의 지속적 행복, 경영 철학이 이거야. 이거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다음에 여기 봅시다. 행복. 구성원 행복 다 행복이라고 나와 있죠? 이 행복에 이 구조도가 나와 있어요. 누가 행복해야 되는지. 우리가 일을 하면 누가 행복해야 되는지 이 이해관계자라고 있거든. 우리뿐만 아니라 회사뿐만 아니라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 주주, 사회 모두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영 철학입니다. 철학이 맞는 사람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한 행복관을 갖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뭔지에 대해서도 정의가 좀 내려져 있고 이런 걸 고민해 본 사람을 뽑겠다는 문항이 바로 행복 문항인 겁니다. 보세요. 또 있어요. 이거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는데 뒤에 또 나와. 이 VWB를 통한 슈펙스 추구는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구성원 전체 행복이나 개개인의 행복을 커질 수 있게 하려면 이걸 신청하게 되면 내가 되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발런티얼리 윌링리 브레인 인게이지먼트 아까 나왔죠 VWBE 이런 것들을 하게 돼서 슈펙스 추구 여기 요것도 잘 봐야 돼요. 슈퍼 에설런트 레벨의 준비말로 인간이 능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 그래서 여러분은 옛날 문항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 옛날 문항엔 이 최고 수준의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고 달성한 경험을 쓰라고 자소서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요게 지금 하이닉스 문항엔 있는데 지금 이노브 문항엔 사라졌는데 어쨌든 이 행복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 또 갈까요? 자, 실행 원리, 구성원의 지속적 행복 이런 식으로 이 시스템화 시켜놨어요. 어떻게 일을 해야 이 행복을 이렇게 추구할 수 있는지. 궁극적 목표가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읽어야 돼. 안 그러면 이 SK가 추구하는 행복이 뭔지 모르고 왜 이런 도식도가 생겨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왜 써놨는지를 알아야지 SK 문항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가고요. 여기서 이제 폐기라는 얘기 나와야 된다. 폐기. 자, 자발적 의욕적 요거 나중에 이제 폐기 면접이라고 SK텔레콤이나 SK이노 계열이 있는데 자발적 의욕적 두뇌 활동이 외부로 발현되는 모습이 곧 일과 싸워서 이기는 폐기이다. 폐기의 정의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일과 싸워 이기는 폐기. 그렇죠? 자,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목표 소전하고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한 실행을 한다. 자, 아까 혁신 문항 있었죠? 그쵸? 기존과 다르게 뭘 하는 거. 이런 사람이 패기 있는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직 핏, 패기가 있는 구성원을 찾기 위해서 이 혁신과 그 기존의 틀을 깨는 이런 사람을 뽑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항으로 나타난 거야, 그게. 자, 여기도 나옵니다. 슈펙스. 이거는 베러 컴퍼니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자, 행복 자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때요? 이해되십니까? 행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자, 다음에 폐기로 넘어갈게요. 혁신. 자, 이 SK그룹에서는 혁신이라는 키워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번 나오는데 경제적 마치는 가치는 사업이 안 좋아져 끊임없이 혁신해야 돼요. 회사가 그래야 돼요. 자, 그리고 기존 사업의 혁신을 추구한대요. 추구하고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것도 사회적 가치 기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폐기 아까 나왔죠? 자, 폐기는 기존의 틀을 깨야 한다. 아셨죠? 요런 문항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들은 친구들 이해되세요? 이 문항 이제 완벽하게 이해됐습니까? 의도가 뭔지 알겠어요? SKMS 저랑 같이 읽어봤더니 왜 그런지 알겠죠? 여러분들 이거 인터넷에 떠 있는 거고 출처 여기 나와 있죠? 제가 그냥 요거 투영해서 나오는 거예요. 요거 보시면 이 SK에 대한 문항 분석 가능합니다. 자, 리액션 좀 보여주시고요. 어때요? 소름 끼치죠?
이렇게 설명하는 강사가 없을 거야. SK 출신이 없으니까. 네네. 잘 모르는 거지.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의 계열에 SK그룹은 다 그래요. 그래서 2번 문항 봅시다. 이제 읽어보면 올 거예요. 자, 1번 문항은 아까 그냥 직무핏이라 조금 다르고, 2번 문항, 익숙한 환경이나 분야가 새로운 분야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던 경험 또는 다른 사람의 가치보다 특별한 도전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SKMSN의 폐기, 혁신, 기존의 틀을 깨는 이런 키워드들 생각나시죠? 저랑 같이 읽어봤죠? 이 문항이라는 겁니다. 조직에 어울리는 사람, 조직篇문항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계기, 구체적 실험 과정 및 결과,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잘 나타내게 서술해 주세요. 700자에서 1000자. 자, 그리고 3번 문항 볼게요.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이고 행복의 정의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나 방법, 그리고 회사는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SKMS를 읽고 SK그룹의 행복에 의미하는 바를 반드시 확인하고 서술하세요. 안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팁 드릴게요. 자, 지원 분야의 전문성. 여기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단순하게 이거 직무문항이네 하고서 어디서 써놓은 거 직무 그거 그냥 뜯어다가 여기다 복붙하면 떨어지기 십상이죠. 그래서 지원 분야 전문성이라고 하면 이 지원 분야를 아마 이 계열사 있죠? SK이노부터 해가지고 뭐 SK 뭐 여러 가지 계열사가 있는지 SK에너지도 있고 여기다가 그 회사의 빵빵 직무 뭐 사업개발 직무다.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의 사업개발 직무로 치환해라. 바꿔요. 이걸 찍찍 긋고.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의 사업개발 분야 직무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본인이 노력한 차별화되는 활동과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이런 문항인 거야. 그리고 글자 수가 1000자 정도 돼요. 그러면 꽤 길어. 자, 그러면 이걸 서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런 플로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제가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추천은 이렇게 드려요. 자, 이 지원 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을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 돼. 왜냐면 단순하게 사업 개발을 위해서 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뭐 이렇게 창의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면 최악. 이게 아니라 처음에 리즈닝,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SK이노베이션의 사업개발 직무는 특히나 기존에 있던 뭐 에너지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뭐 새로운 어떤 영역에서의 어떤 사업의 뭐 저희 그 사업성을 분석해내고 리서치 활동을 통해서 이것들을 구체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하는 뭐 역량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두 줄 써줘야 돼요. 그래야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우리 우리 직무를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천자기 때문에 이렇게 한 두 줄 정도 써주는 거 아무 분량에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해주세요. 그러면 본인만의 이해가 필요해요. 직무 분석과. 그래서 SK이노계열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랑 다르게 직무기술서가 별도로 파일로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이트 가시고 유튜브로 일부 직무는 소개가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 보시면서 분석을 하시고 물론 제일 좋은 건 뭐 현직자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고요. 다음에 예를 들면 사업 개발을 위해서는 리서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 분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내가 정의를 내렸다. 그럼 저는 그 통계 분석 역량을 쌓기 위해서 뭐 어떤 것들을 했습니다. 하고서 이제 경험 서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지원 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을 설명하자. 그래서 직무 이해도를 높여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니 이런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과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천자면 한 2개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맥스 1개에서 2개. 이건 분량 보면서 여러분들의 역량 보여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직무 중심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 가지를 갖추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습니다. 남들과 차별화되는 이런 걸 했습니다. 무슨 학회에 나갔다든지 공모전을 했다든지 인턴십을 했다든지 뭐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근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하면서 여기 필수 요소를 주어졌습니다. 뭐죠? 요 구체적 영역은 여기서 밝히시고요. 여기서 밝히시고 그 다음에 여기 투입 시간, 방법, 과정 이런 것들, 전문성 수준 이런 것들을 여기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법은 아마 스타 기법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게 좋아요. 스타 기법은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저트에서 이건 뭐 미국에서부터 만들어진 프레임인데 굉장히 많이 쓰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했고요. 태스크, 액션 이렇게 했더니만 리저트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걸 할 때 제가 얼마나 시간을 투입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게 방법론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몸에 익혀서 이런 역량을 갖췄고 나중에 이걸 발현시켜서 또 다른 데서 이 역량을 발휘해서 성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까지 가면 베스트. 그래서 제가 제가 만든 경험 정리 그 프레임이 있어요. 엑셀표. 제가 만든 프레임에 이 체화 및 발현까지 그 경험 정리를 하게 써 있죠. 그 엑셀표 제 개인 블로그에 가시면 자료실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 좀 만들어 놓은 친구들은 이거 쉽게 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서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만약에 두 덩어리를 쓸 거다 하면 한 덩어리, 두 덩어리. 해서 시작 한 덩어리 서론 나오고 여기까지가 서론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에피소드 전개가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에피소드가 이제 두 번째 덩어리, 랩업 할지 말지는 이제 분량 보고. 그래서 수미상관으로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1번 문항.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소재 자체는 철저하게, 여러분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철저하게 직무 중심의 경험을 가지고 풀어내야 되는 문항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공대 친구들이라면 뭐 수업,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들어가겠죠. 실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고. 문과 친구들도 뭐 인턴십이나 학회나 아니면 뭐 그 팀플 중에서도 관련 수업이나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넣는 게 좋습니다. 자, 2번. 자, 2번 문항은 뭐였죠? 요건 조직필 문항이에요. 조직필 문항. 팩이나 혁신 문항. SKMS를 읽어보면 기존의 틀을 깨야 돼. 기존의 틀을 깨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익숙한 환경이나 분야가 아니라 내가 익숙하지 않은데 새로운 분야나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던 경험 또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특별한 도전이나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세요. 패기, 일과 싸워 이기는 힘, 기존의 틀을 깨는 이 혁신, 요것들이 중요한 그런 문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플로우도 줬어요. 가이드를 보면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계기, 뭐 때문에 내가 했다. 모티브를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서 하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했고 경험을 쓰라는 거잖아요. 과정 및 결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써라. 천자까지 해요, 이것도. 그래서 소재 자체가 이런 게 이제 사실은 뭐 대학원생이나 뭐 R&D 쪽, 뭐 이공대 친구다. 대학원 랩실에서 생활을 했다면 기존에 이런 식으로 막 교수님이 했었는데 막 자기가 논문을 찾아본 거야. 그랬더니만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좀 혼날까봐 무섭긴 했지만 제안을 드려 한번 해보라고 하셨어. 그래서 설득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막 논문을 정리해서 페이퍼를 가지고 교수님께 보고했더니만 그럼 그렇게 한번 실험해보게 해가지고 했더니만 결과물이 좋게 나왔어. 이런 것도 완전하게 좀 도전을 한 거죠. 좀 무섭잖아. 뭐 요런 느낌의 에피소드도 좋고요. 그래서 이 소재 자체가 직무유관이면 좋아요. 근데 조직픽 문항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조직픽 관련된 그 직무픽 관련된 걸 썼고 여기서 소재가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때는 괜찮아요. 그냥 내가 그냥 남들이 안 하는 거나 그동안 내가 안 했던 거나 이런 것들인데 한번 해보자 생각을 하고 했던 거라면 다 써먹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학생들이 흔히 3D라서 하기 싫어하는 예를 들면은 뭐 택배 상하차로 돈을 벌어보자 생각을 했다. 이게 돈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계기가 이 모티브죠. 모티브부터 밝혀야 되는데 계기가 한번 그 대학생들이 뭐 힘든 일 하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하는 일 하기 힘들어하고 이런 편견이 있고 다들 내 주변에서도 이런 거보다 쉬운 과외하지 내 왜 이런 거 해 했는데 나 그거 꼭 해보고 육체 노동을 하면서 그 현장의 어떤 것도 느끼고 싶었어. 그래서 그 분야에 한번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뭐 쿠팡 물류센터에서 이제 밤새도록 이렇게 분류 작업하고 상하차 하는 걸 하면서 그때 동료들이랑 뭐 어떻게 했었고 이게 분류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었고 그때 이런 걸 배웠다.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몸은 좀 힘들었지만 뭐 결국에 돈도 받으면서 이런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느끼고 배웠고 뭐 이런 거 막 써주는 거지.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사실은 SK에서 추구하는 팩이나 혁신이에요. 뭐 거창한 것만 쓰는 건 아니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무유관 소재면 제일 좋고요. 새로운 분야나 영역으로 이렇게 뭔가 기존에 하지 않던 내가 익숙한 게 아니라 이런 분야가 아닌데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근데 너무 뜬금없어도 괜찮아요. 창업해보면 더 경험도 좋아. 예. 그래서 SK는 그런 사람 좋아해요. 폐기와 혁신, 뭔가 기존과 다르게 하려는 사람. 그래서
직무유관 소재면 좋지만 아니라면 폐기, 혁신 이런 추구 소재를 활용해서 가이드 플로우 좀 따라가시는데 요렇게 나올 거예요. 모티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서 이렇게 새로운 영역이나 아니면 새로운 분야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계기 밝히고요. 모티브.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됐는데요. 그때 상황은 이랬습니다. 시츄에이션, 태스크 이런 역할을 했고요. 액션 이렇게 액션 했더니 결과 리저트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배웠고요. 나중에 입사하면 SK그룹에서 추구하는 게 패기가 일과 싸워 이기는 힘이고 뭐 새로운 기존의 틀을 깨는 것인데 떼면서 이렇게 내가 하는 업무 쪽에서 계속적으로 혁신 이루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뭐 정리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SK 좋아하거든요. 제가 너무나 기억이 좋았어요. SK 다닐 때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인정도 많이 받았고 막 인턴십 1등 하고 입사하고 뭐 좀 자부심이 있어요. 신문에도 나오고 제 회사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교직원이 되지 않고 SK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막 가슴이 두근거려. 그래서 제 캐릭터가 SK에 되게 맞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뭐 산도깨님도 오셨는데 제가 학교에서 되게 독특해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런 교직원의 이미지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직원 하면 뭐 철밥통에 기존 거 그대로 하려고 하고 편하려고만 하고 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교직원 중에 이렇게 대학 교직원이 유튜브 하는 사람은 저밖에 못 봤거든요. 이렇게 뭔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걸 계속 하려고 하고 이런 성향을 좀 제가 있어요, 진짜. 이건 학생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SK를 갔던 이유는 그중에서도 뭐 1등도 하고 인사팀에 있었던 이유는 SK 핏했던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전 지금도 합니다. 핏 굉장히 중요해요, SK는. 그래서 1번 문항, 2번 문항 설명드렸고요. 3번 갑시다. 자, 문항 이제 잘 읽어야 될 문항.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이고, 그냥 플로우, 이거 면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굉장히 쉽게 쓸 수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는데 쉽게 쓸 수 있어. 왜냐면 행복이라는 행복과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정답이 없어. 근데 여기에 이거 써도 되나요? 저거 써도 되나요? 다 써도 돼요. 여러분들이 난 어떤 때 행복하지? 이런 걸 이제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이고 물어봤으니까 떠올려 봐야죠. 생각해 봐야지.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나 방법과 함께 회사는 구성원 행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서술해 주세요. 역시 조직픽 문항입니다. 아까 우리 SKMS 같이 분석해 봤죠? 거기에 행복이라는 키워드가 57번 나오고요. 표지에도 해피니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CI 이름이 행복 날개야. SK 들어가려면 본인의 행복관과 우리가 왜 일을 하는지 이 행복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정의와 나만의 어떤 해석 이런 것들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SK미스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행복 문항 쓰려면 그거 이해를 해야 제대로 글이 나오죠. 자, 그리고 기존 슈펙스 문항 옛날에 최고 수준의 목표 달성 문항이 있었거든요. 그거가 지난 시즌부터 없어지고 이걸로 바뀌었어요. 행복감 문항으로. 자, 그리고 문항 플로우 따라가세요. 이 문항은 특히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이 뭐냐고 묻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소서 팁이기도 한데 면접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한다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두 갈식으로 묻는 문항에 답하게 돼서 가독성이 극단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녹음하는 것도 좋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가족들이랑 저녁 시간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지친 직장 일이나 뭐 학교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어머니랑 하면서 일과 얘기하고 막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농담 떠먹기도 하고 이런 순간들이 너무나 기분이 좋고 하루의 피로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먹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딱 그러면 요거에 대한 답변 됐잖아. 그 다음에 이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가족들 첫 번째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물론 가족들과 싸울 때도 있지만 가족 개개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분들과 함께 서로 위로를 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도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정적인 외부 환경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이 행복을 할 수 있고 제가 이런 것들 추구하기 위해서 저는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면서 가끔은 가족들한테 제가 쏘기도 하고 그리고 사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하면 제가 나중에 SK 이런 계열사에 입사를 한다면 이런 저녁에 가족들과의 그 한 끼를 위해서
그 회사 생활도 훨씬 더 즐겁고 재밌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걱정을 심려를 끼치지 않게 그렇게 활동을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제가 능력을 인정받아야 가족들이 또 행복한 저녁 식사에서 나를 인정해 주고 좋아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거고요. 회사는 그에 걸맞 그런 제가 추구하는 이런 행복을 같이 이룰 수 있도록 그 가족에 대한 의미에 대한 고민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 적당한 이렇게 그 맛있는 식사를 한 번은 할 수 있는 그런 복지나 아니면 급여 수준 뭐 아니면 보상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렇게 회사가 막 잘 나간다는 것들을 잘 이렇게 아울려줘요. 우리 가족들도 야 우리 아들 딸이 다니는 회사가 너무 잘 나가네 뭐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되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제가 SKMS에서 행복의 정의를 봤습니다. 결국 이 일을 왜 하는가 생각했을 때 이런 행복과 늘 이루기 위해서고 제가 이렇게 즐겁게 일을 하면 회사도 즐겁고 회사도 저를 즐겁게 해주고 또 이해관계자들 주주들이 다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지금 그냥 예시예요, 제 예시. 느낌 아시겠어요? 면접이라 생각하니까 되게 쓰기 쉽잖아. 거창한 거 쓰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특정하는 건요, 뭐 내 역량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건전한 행복관이에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명쾌하게 정리돼 있는 친구인가, 그리고 SKMS 보고선 좀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추구하는 게 행복이라는 걸.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 돼요. 이건 제가 여기까지는 소재를 좀 직무유관 소재면 좋다고 했어요. 이건 철저하게 이건 직무유관 소재면 좋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직무유관 아니어도 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저녁밥 먹는 거 가지고도 그 플롯을 잡았잖아요. 이래도 괜찮아요, 이 문항은. 그래서 문항 플로우를 따라가시고요. 면접이다 생각해 주시고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 아까 말씀드렸죠? 행복이 뭐냐고 물었으니까 내가 정의를 해야지. 그리고 이유를 서술해 줘야 돼요. 경험 기반으로. 그래서 내가 가족들이랑 이렇게 했을 때 혹은 제가 아까 예시 들은 건 그런 거죠. 이걸 쓰란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쓰면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행복할 때가 언제지? 예를 들면 막 동아리에서 뭔가 같이 뭔가를 했는데 내가 뭐 저기 클래식 기타 동아리를 했는데 막 진짜 고생을 했어. 무대에 올리려고. 근데 무대에 올라가서 딱 끝났는데 이 단체 공연을 딱 마쳤는데 합이 딱 맞았고 끝나고 박수가 막 들리는데 행복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야. 이게 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언제 행복하지? 이런 거 계속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유를 서술해 주시고요. 내가 이럴 때 행복하고요.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요. 전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아까처럼 단체 활동에서 뭔가를 이루는 것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친구면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하는지 이제 생각해 봐야지. 예. 자주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사 측면에서 이제 생각해야 돼요. 그런 거를 내가 이제 동아리에서 겪었던 그런 행복감을 회사에서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이제 생각해 보면 나오는 거야. 회사는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함께 노력해서 해야 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행복 문항은 SKMS를 먼저 읽고요. 두 번째는 나만의 건전한 행복감과 회사에서 가야 해줘야 될 거. 뭐 회사가 돈 많이 줘야 돼. 이것만 쓰면 안 돼. 그건 되게 별로고 함께 가는 거야. 함께. SKMS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행복을 추구하면 회사도 행복해지고 회사가 또 그 구성원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회사의 존재 이유고 거기에 보면은 이해관계자들의 행복까지도 이끌 수 있다. 주주, 고객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이해가 확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문항은 뭔가 정답이 없구나. 진짜 내가 느끼는 걸 써야 되는 문항이구나 생각하세요. 뭔가 정답에 갇혀 있으면 이 문항 제대로 못 쓰고요. 이상하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SK이노베이션 계열의 2023년 하반기 자소서 문항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셨어요? 정리하자면 꼭 뭐 봐야 되죠? 이 세 개 문항을 본 다음에 제가 한 거랑 똑같이 가시면 돼요. 공고 보고 직무 분석 들어가고 이 세 개 문항 분석해서 뭐 묻는지 체크하고 SKMS 읽으면서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 SK그룹에서는 이거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죠. 자, 봅시다. 그리고 뭐 할 만 다 하는구나. 이 정답 없어요. 뭐 이게 괜찮을까요? 좋나요? 나쁘나요? 이런 거 없어. 이 문항은. 아셨죠? 자, 그리고 요 질문들은 이따가 좀 할게요. 끝나고선 한 10분 정도만 할게요,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도움 좀 되셨을까요? 예, 유기지기님. 괜찮을까요? 이거는 뭐 평가자가 판단하는 거고, 뜨는 데 있어서는 이게 건방지다는 느낌만 안 주면 돼요. 네. 그냥 과하다, 뭐 막 이 친구 돈만 추구하네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SKMS를 읽어보면 알아. 그 되게 같이 행복하려는 걸 추구하는 친구라는 느낌만 나면 돼요. 자,